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귀농 라이프 남희석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퇴직 후 3, 40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농업을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시켜 성공한 농사꾼 출신 사업가 이종노 씨입니다.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주인공. 문화와 체험이 결합된 테마형 관광 허브 농원을 조성. 누적 방문객 수 130만 명. 허브 재배와 가공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 약 4억 원. 신지식 농업인과 농업인 대상에 선정된 귀농인. 그 어떤 수식어보다 농사꾼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는 신바람 농사꾼 이종노 씨.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공을 향한 그의 25년 귀농 스토리가 펼쳐진다. 한국의 체험형 허브 농장을 만든 귀농인 이종노 씨를 만나본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 15년 전 이곳에 작은 허브 농원 하나가 생겼다. 말이 좋아 허브 농원이지 비닐하우스에 허브 모종들을 심어놓은 게 전부였다. 어느덧 그 허브들이 자라 지금은 울창한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의 주인장 이종노 씨의 오랜 노력의 산물. 포도 열리고 포도 모르겠어. 이게 뭐 한 살 두 살 나이를 더 먹어가서 그런지 이파리들 꽃들이 빵긋빵긋 웃는 게 느껴져.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귀농한 지 올해로 25년. 이 허브 농원을 만든 지도 언 15년. 농사일이라면 이제 웬만한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베테랑이 됐지만 그래도 흙을 밟고 일하는 이 순간이 가장 즐겁다. 좋잖아. 여기 뭐 유리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얼마나 좋아 이거. 에? 농원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농원에 대한 그의 열정과 세심함은 아주 작은 것에까지 묻어난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지역의 명소가 된 허브 농원은 이종노 씨의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단지 허브를 키우고 판매하는 1차원적인 농업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형 관광농원을 만들었는데 이 시골 마을에 연평균 5, 6만 명이 방문할 정도다. 공간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허브농원 와서 즐겨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여기 와서 참 마음을 평온을 찾고 가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 허브농원의 입장료는 언제나 무료.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만한 휴식처가 또 어디 있을까? 자, 이 허브차 리필은 1000잔까지 가능해. 본인들이 와서 따라서 마시는 거야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허브 화분. 차를 마시면 농원 방문 기념 허브 분을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무한 리필의 허브차 한 잔 가격은 4,000원. 게다가 허브차를 먹으면 작은 허브 화분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다. 찻집도 아니고 차를 팔고 돈 받고 그런 것보다 여기 내방한 분들 이제 도시민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소득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손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작은 이벤트에서부터 소통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곳이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 물론 전혀 마진이 없다거나 손해가 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최소로 하고 그 돈이라는 그런 관계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이고 싶은 거예요.
3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잘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했던 이종노 씨.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그가 귀농을 결심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 우리 엄마. 엄마. 아니, 뭐, 저 어른들 때문에 내가 귀농한 거니까. 부모님께선 하시던 일이 잘 되지 않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화성으로 들어오셨다. 뭐, 농사가 좋고, 농업을 하고 싶고,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고, 그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자식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절대로. 1987년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무작정 농촌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채소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일은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1997년도일 거예요, 아마. 여름에 여기 이제 5,000평 비닐하우스 32동에 전부 상추를 심었어요, 그때. 돈 좀 벌겠구나 하고 속으로 살짝 좋아하고 있었는데 동전 2개 반 250원으로 가격이 딱 푹 나가더라고요. 배추종자, 무종자조차 구분 못하던 서울 촌놈에게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독학으로 공부하며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다. 다 힘들었지 뭐. 다 힘들었는데 상추 가격 떨어져가지고 막 장화 신고 걷어 차고 다니고 그럴 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종노 씨. 젊음을 다 바쳐가며 고생했지만 참담한 실패 앞에서 그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당시에는 막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아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온통 회의감이 드는데 어떡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뭐 꼭 그렇게 비관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농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작물이 바로 허브였다.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그는 허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7년부터 채소밭을 허브 농장으로 바꾸는데 꼬박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두려웠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요만큼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농원 개장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찾던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 첫해 지금 기억나는 게 12농가를 아마 선정을 해서 해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었지. 농촌진흥청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제작된 농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설 이후 방문자 수가 급속히 늘면서 개장 첫 해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농원을 방문했다. 그때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 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홈페이지를 내가 갖게 됐을지, 아니면 인터넷하고 아직도 안 친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홈페이지를 통해 농원이 알려지면서 허브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방문객 수도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마침내 연간 방문객 수가 15만 명까지 증가했고 매출은 5배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소득 하면은 한 4억 정도? 이 안에서 그 정도 소득이 나오는 거면 그러면 이제 엄청난 거야. 박수 받을 만 하지. 결국 머리 쓰는 농업이지, 그러니까.